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큰 비가 왔고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이제 슬슬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반가운데요. 새님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음. 새님 이번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병원 다니면서 좀 고질적이었던 허리 통증을 고쳐 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음. 이제 술도 한동안 못 먹고 음. 근데 이제 좀 쉬는 날도 중간중간 끼어 있고 좀 비 때문에 집에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음.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음. 뭔가 '에너지 있게 텐션을 올릴 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가을이 된 음.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여름이 끝나서 뭔가 텐션 올릴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음. 그쵸. 저는 실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되게 주변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나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혹은 뭐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요런 생각 때문인지 예전에는 좀 즐겁던 것들도 좀 시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저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좀 시큰둥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음. 저희가 근황 얘기를 쪼끔 토크토랑답지 않게 좀 어둡게 했는데요. 그만큼 약간 요즘에 저에게는 인생의 약간 노잼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시기들이 있죠. 음. 그렇다고 쭉 처져 지낼 순 없잖아요. '얼른 이 시기를 타파하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겪어 보셨을 혹은 겪고 계실 이 시기를 혹은 앞으로 겪을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노잼 시기 탈출법입니다. 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뭐 길든 짧든 찾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음.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그럼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실은 이 먹는 것만큼 간단하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음. 그래서 노잼 시기인 만큼 술을 혹은 맛있는 걸 왕창 먹을 수도 있겠죠. 음. 혹은 반대로 매사에 좀 시들하니까 먹는 거에까지 좀 시들해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음. 그치만 우리가 노잼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해서 내 건강까지 해칠 순 없잖아요. 음. 한 번 해쳐보면 너무 되돌리기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저희는 아는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진짜 마음을 꽉 다잡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건강하게 음식을 챙겨 먹고 음주도 되게 평소보다 더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우울해서라거나 좀 음. 재미가 없어서 그걸 음.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좀 반대하는 편인데요. 맞아요. 특히나 좀 맛있는 술을 또 마시고 즐기는 걸 저희는 좋아하니까 음. 좀 즐겁거나 축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힘들거나 우울할 때 술 마시면 안 된다." 요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음. 역시 저도 새님도 술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이런 노잼 시기에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건강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철 음식이더라고요. 제철 음. 음식이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기도 하고 또 신선하다는 점에서 좀 생기가 좀 부족한 시기니까 그런 생기를 좀 불러일으키게 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제철 에피타이저는 꽃게찜입니다. 음. 꽃게는 지금이 제철인 음식이죠. 이게 꽃게가 암꽃게, 숫꽃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암꽃게는 초봄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그때 꽃게는 알이 가득 찬 걸 드실 수 있고요. 지금은 숫꽃게가 제철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살이 되게 연하고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시기고 근데 꽃게라고 하면 간장 혹은 양념게장으로 많이들 드시지 '찜으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치만 이 시기의 꽃게는 찜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게 갯찜 하면 아마 동해안에 있는 대게나 킹크랩 요런 거 많이들 생각나시겠죠. '어 음. 꽃게도 찜으로 먹어?' 막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실은 다른 갯찜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큰 그런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걔는 생으로 먹어야지.' 이래 가지고 걔는 대부분 게장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기의 꽃게는 찜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도 퍼석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고 음. 달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물론 대게나 킹크랩 요런 거에 비하면 먹을 게 별로 없고요. 발라 먹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죠. 음. 근데 한번 신선한 꽃게를 사다가 쪄 먹어 보세요. 저 진짜 좀 열심히 발라 먹어야 되지만 이번 추석에 저희 꽃게찜 먹었거든요. 근데 꽃게찜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막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먹어 가지고 굉장히 친구분들을 웃게 해 드렸답니다. 음. 하나님의 그 꽃게찜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음. 노잼시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게 제철 음식이 주는 효과를 정말 몸소 보여주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꽃게찜 확실히 좋아하는 분들은 제철에 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음. 네, 저는 사실 좀 귀찮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음. 편이라 거의 안 먹는 음. 음식인데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제철 꽃게가 마트에서도 살아있는 채로 막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맞아요. 어디서든 좀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좋은 제철 재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트가 또 맞아요. 그렇게 막 대게 이런 거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추천합니다. 음. 저는 이번에 이 꽃게찜을 먹을 때 추석 때 먹은 거였으니까 제사상에 올린 술이었던 한산소곡주랑 같이 음. 마셨는데요. 저는 한산소곡주 원래 너무 좋아하는 술이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잘 맞는 술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걸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음. 다른 술을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위키드 와이프라고 하는 와인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와인샵이 음식과 페어링한 와인을 매달 선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와인샵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마침 꽃게찜 화이트라고 하는 와인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꽃게찜하고 산뜻한 화이트 와인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음. 오늘 추천 드릴 에피타이저에 곁들이는 술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제가 아까 영감을 받은 와인샵에서 추천한 와인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특히 화이트 와인 모르시는 분들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하정 와인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술을 오늘 추천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말보로 쇼비뇽 블랑이 풀 네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하정우 님은 그냥 뉴질랜드 말보로 화이트 와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진짜 10,000원 정도? 1,5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하정우 님은 100 병씩 사다 놓고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와인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 가지고 와인 알못인 저도
특허 갔을 때 있으면 진짜 무조건 집어오는 와인이거든요. 이게 달지 않고 되게 상큼하고 가벼운 와인이어서 '달달한 꽃게살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와인 좀 가성비 괜찮다 싶어서 음. 사 와서 마셔본 적이 있었던 와인인데 음. 그 하정우 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슈가 좀 되면서 음. 최근에는 인당 개수 제한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런. 사실 뭐 가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 워낙 기본적으로 음. 좋은 라인의 와인으로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 음. 원래 또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은 해산물과 너무 잘 어울려서 어떤 와인이든 그렇구나. 이런 음식과 페어링하는 조합이라면 벌써 '노잼을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꽃게찜과 화이트 와인 같이 마시면서 노젠시기 탈출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 메인 주제는 노잼 시기 극복법인데요. 노잼 시기는 인생에 뭘 해도 재미가 없다든지 뭐 혹은 예전에는 재밌었던 게 좀 시들해졌다든지 뭐 혹은 의욕이 좀 없다든지 이래서 몸도 음. 같이 처지고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를 누구는 슬럼프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뭐 누구는 권태기다 혹은 뭐 좀 지쳤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좀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노잼 시기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음. 아 굉장히 하나님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음 음. 그 노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음. 평소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고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 그 노잼 시기라는 말만 들어도 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음. 뭘 말하는지 대충 음. 알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음. 와닿는 두 단어, 두 음절의 단어였습니다. 아 노잼이 일상에서 만나는 단어가 아니군요. 아 그렇구나. 음. 저는 아마 애들이랑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표준어급으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많이 듣는 단어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고 또 제가 '많이들 쓰는 단어다. 평범하게 쓰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이제 녹음을 준비하느라고 유튜브에 노잼 시기 이렇게 쳐 봤어요. 음. 진짜 근데 세상에 영상이 진짜 우수수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내용들이 대부분 뭐 매일 똑같은 일상이어서 지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영상부터 막 "사는 게 무의미한 것 같다." 요런 무거운 영상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아 이게 참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게임 알못인 저도 이름은 아는 그 페이커 님 음. 그분도 항상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되게 부담스럽고 지치는 시기가 있다. 뭐 이렇게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노잼 시기라는 게 진짜 와 이게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는 점이라는 게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한계 같을 수도 있잖아요. 좀 영원이라는 음. 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응하는 데 감정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일정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다라는 점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뭐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이게 저는 약간 댓글에서나 보는 단어여서 음.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 말대로 그냥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음. 대놓고 앞에다 대고 "아 재미없어."라는 말을 보통 하지 음. 않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또래 애들은 쓰는 단어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음 유튜브에 우수수 쏟아질 정도라니 음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막 너무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숏폼 콘텐츠 계속 올라오고 막 이런 음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도 음 많은 분들은
재미를 못 느끼고 노잼 음,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그런 음, 증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음, 주제가 정말 '아 딱 필요한 주제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노잼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원인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피하고 싶은 노잼 시기, 왜 언제 오는 걸까? 요런 것부터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좀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새로운 점이 없이 동일한 관계 혹은 동일한 일이 지속되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음. 인간관계는 실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관여가 되니까 새로운 상황이 생길 일이 훨씬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지루하다.' 막 이렇게 느꼈던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일적인 면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로 이야기하자면 반이 바뀐다든지 같은 반이어도 고1과 수험생일 때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게 같은 친구들과 영원히 고1이면 처음에는 마음 편하고 마음껏 놀고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요런 걸로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제가 일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3 년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처음에는 '하고 싶어요.' 막 이래서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3년 일했는데 이제는 그 하고 싶은 걸 다 해 버린 느낌? 음. 어 '앞으로 내가 이 직무를 맡는다면 어차피 할 일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작년에 했을 때는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고 막 이랬는데 이젠 좀 재미도 덜하고 이 '여기에서 더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어서 좀 초조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미가 있어야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이어 가지고 '아 요런 음. 초조함이 저의 노잼 시기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음. 좀 재미를 느끼는 음. 아니면 변화가 있거나 음. 그런 거에 부족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노잼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도 그 공통적인 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뭔가 낯선 걸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음. 이러면 사실 꽤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음.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제 몸이나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 사인들이 보이는데 뭐 음. 어려운 점도 있겠죠, 처음 하는 거면. 음. 근데 약간 그걸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해 보면 '어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되네?' 이런 음.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뭐 계속 해 오던 걸 계속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고 쉬워지긴 하는데 음. 뭐 딱히 바뀌는 건 없으니까 한순간 딱 지루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미 여러 번 봤던 영화를 계속 똑같이 보는 것과 반대로 음. 좀 음. 평점은 안 좋고 구린 영화인데 그래도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과의 차이이지 음.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안 좋은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쓸 바에는 스토리 음. 다 알아도 똑같은 음. 걸 보는 그리고 그걸 음. 보면서 기존에 못 봤던 놓쳤던 걸 발견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자극을 쪼끔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음. 저도 그렇지만 음. 쪼금 빠르게 이런 노잼 시기를 맞이할 수도 음.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거나 벌려 놓은 게 항상 많아서 일상적으로 뭔가 재미가 없다. 예. '아 나 좀 지루하다.' 이런 음. 시기를 겪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막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음.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데 근데 음. 저도 회사 일을 생각해 보면 음.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
음. 지루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음. 특히 저는 직무의 특성상 매일매일 좀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연 단위로 돌아봤을 때 작년에 내가 이런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는데 올해를 돌아봤는데 작년이랑 비슷한 류의 일에 계속 시간을 쓰고 있다. 실제 음. 업무는 달랐겠지만 음. 비슷한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뭐 방법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이랬다면 쪼끔 '앞으로도 계속 이러게 반복되겠는데?' 라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러면 약간 '업무에서 권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음. 보통 제가 이직을 결심했거나 '어 음. 이직해야 되나?'라고 음. 고민했던 시간들이 항상 그런 업무적인 노잼 시기, 좀 지루함을 음. 느끼는 시기가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맞아요. 저도 샌님도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음 음. 맞아요. 뭔가 반복되는 일이 더 나아진 거 없이 반복되는 일이 쪼끔 힘들 것 같다. 그런 지점에서 '노잼 시기가 올 수 있겠다.' 요런 음.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제 주변이 상황이 너무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가 또 되게 큰 음. 이유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의지했던 잘 지내던 동료의 출산 휴가로 인한 부재거든요. 음. 근데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실연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부재일 수도 있고 음. 뭐 혹은 뭐 갑작스런 부서 이동 뭐 혹은 이사 요렇게 주변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뭐 나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뭐 혹은 갑자기 내가 로또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을까요? 안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도 거기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너무 음. 빠르게 변하면 '나도 같이 빠르게 변해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쪼끔 더 마음이 지치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참 어렵죠. 제가 너무 안 변해도 재미없다 그러고 또 빠르게 변해도 힘들다고 그러네요.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아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인생이구나. 요런 음. 요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음. 뭐 알아서 잘 딱 적당히 안 지루할 정도로 삶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또 주위 사람이나 환경에 좀 예민하고 음. 애착도 좀 많은 분들은 음. 방금 하나님이 이야기한 상황들이 그 음. '노잼 시기가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냥 그만큼 나 자신이 좀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랑 많이 연결돼 있고 그 강도가 되게 강해서 음.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뭐 요런 의미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아 좀 지루해. 너무 금방 질려.' 막 이런 음. 느낌을 많이 받지만 음. 주위에서 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막 음. 요거에서는 좀 무던하게 느끼는 음. 편이거든요. 음. 그리고 뭐 '그래 뭐 한 명 가면 또 다른 사람 오지.' 막 이렇게 음. 생각하는 음. 편이기도 해서 음. 네.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는 각자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음. 만약에 거기에서 좀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뭐 음. 그런 관계 변화 자체가 좀 예민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좀 '노잼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내가 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음. '아 난 되게 아쉬운데 뭐 그렇다고 이제 음. 뭐 붙잡을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게. 음.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 MBTI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보면 또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싶기도 음. 하고 '아이도 역시 혼자 살 수는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음. 음. 음.
저희가 노잼 시기가 왜,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막 너무 많이 달려서 번아웃이 되었을 때, 또 음.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 혹은 인생의 목표를 못 찾고 방황하는 시기, 혹은 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서 그다음 뭘 이뤄야 될지 모르거나 이런 식으로 음. 요즘 시기는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다고 계속 "재미없네."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겪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요런 이야기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우선 좀 '이 시기는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내가 이 시기에서 얼른 빠져나오고 싶어.' 그래서 이런 마음에 억지로 뭔가를 또 열심히 하면 이번에는 지쳐서 나가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충분히 시간과 여유를 갖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는 거죠. 음. 할 일 혹은 시간 요런 거 말고 나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랑 내면의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실은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잘 자는 사람이어서 음. 이 시기 복이죠. 그럼요, 그럼요. 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막 잠을 못 잔다거나 막 폭식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음. 이게 뇌 과학상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폭식 음. 이렇게 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쾌락에 빠지기 쉽게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 혹은 내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되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음.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요런 노력이 빨리 노잼 시기를 탈출하게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렇게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게 안 되면 그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안 될 때는 그때는 얼른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음. 음. 맞아요. 그냥 중요하죠. 이게 저희가 뚝 떨어뜨려서 노잼식이라고 해서 뭐 정말 모든 일상의 일들을 끊고 방학처럼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이럴 때 약간 지난번에 저희가 몇 차례 전 이야기 나눴던 음. 원형적 사고, 그 음. 긍정적인 반전의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뭔가 이 노잼 시기 안에서 또는 뭐 이 노잼 시기를 오게 한 원인을 이제 '내가 대략 알겠다.'라고 음. 판단되면 그 안에서 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될 것 음. 같은데,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짝 친구나 동료가 뭐 떠나게 되거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허전함이 좀 음. 크다라면 그동안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과는 쪼끔 다른 결의 사람과 친해질 기회겠다. 맞아요. 아니면 '어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충분하게 생겼네.'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요걸 제안드리는 거였는데, 저는 약간 가만히 처져 있는 것 자체를 좀 못 견디는 사람이라서 음. 약간 벌떡 일어나서 '어 완전 럭키잖아.' 막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런 좀 노잼 시기가 오면 뭐 음.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평소와 다르게 약속을 먼저 막 안 잡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음. 네, 원래 평소에는 막 이제 가끔 뜬금없이 연락해서 뭐 음. 만날 약속을 정해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음. 걸 하는 편인데, 그냥 귀찮고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렇게 약속 없을 때
걔한테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하는 음. 거죠. 그런 이거 식 음. 벌떡 일어나서 꼭 해야 되나요? 네. 뭔가 벌떡 아. 불현듯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직관적인 뭔가가 필요하군요. 네. 그냥 딱 번뜩이듯 스쳐가는 아. 이런 것들이 딱 떠올랐을 때 사실 생각은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음. 좀 귀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음. 뭔가 질러 보는 거죠. 뭐 예를 질러 들면 연락할까 말까 고민될 때 그냥 과감하게 전송을 보내 버리는 글러 버리는 느낌. 이거 좋네요, 좋네요. 그냥 저희 보내고 나면 뭐 물릴 수 없으니까 "아 미안해. 아니야.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저희 저저번화에서 럭키비키 해 보는 연습했잖아요. 음. 이거 바로 실전에 적용해 보는 셈 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음. 좋습니다. 음.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저는 또 사실 평소에 그냥 저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음.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표들을 좀 길게 그려 놓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잘한 계획들을 뭐 연 단위로 이렇게 세워 두는 편이다 보니까 노잼 시기가 오면 뭔가 그런 계획을 으쌰으쌰 하기에는 아직 에너지가 좀 충분치 않을 때가 음. 많잖아요, 노잼 시기에는. 그때 저는 계획을 그냥 한번 들춰보는 이런 음. 재점검 시기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음. 뭐 한 해, 올해 계획도 좋고 아니면 저는 이제 5년 단위 정도로 중기 계획을 보는데 뭐 음. 고걸 한번 보면서 '잘 가고 있나?' 아니면 인생 전체 목표를 세워 놓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음. 보면서 '뭐 진짜 이대로 쭉 하면 되는 건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런 것들 좀 살펴보고 아예 재조정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서 좀 튜닝도 해 보는 거죠. 아까 하나님도 음. 이제 조바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이게 안 그래도 노잼 시기에 빠졌는데 음. 조바심까지 나게 되면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뭐 '이번 달에 해야지. 이번 주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사실 뭐 나의 진짜 중요한 뭐 인생의 목표 아니면 올해의 목표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음. 것들은 이런 노잼 시기에 그냥 쫙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 주기도 하는 음. 거죠. 숙제를 그냥 '아 그거 한 달 뒤에 내도 돼.' 이렇게 밀어 음. 주듯이 이거는 저는 이제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케어할 때는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포인트인데 이 어.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음음. 그러면 지금은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음. 필요하겠다. 뭐 음. 이건 필요 없겠다. 아예 시도해 볼 필요도 없겠다.' 뭐 요런 식의 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는데 그걸 '나 자신에게 한다.'라는 음.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아예 쭉 밀어 주고 진짜 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냥 '안 해도 돼. 기분 썼다. 인심 썼다.' 이런 느낌으로 밀어 주고 어. 아니면 뭐 '아 그래도 이거는 에너지 좀 충전되면 바로 다음에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계획 음. 조정을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일적인 측면에서는 '점검의 시기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게 혹은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 금방 빠져나올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음. 들기 또 저는 이런 시기는 약간 아웃풋이 약간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아웃풋을 내는 음.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럼 이런 시기를 인풋의 시기로 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풋을 때려 넣는 느낌으로 왕창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어느 시기는 아웃풋이 왕창 나오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는 시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거나 내 의욕이 혹시 생기더라도 혹시 인풋이 없어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우선 약간 이렇게 막 음. 때려 넣는 느낌으로 인풋이라도 많이 때려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풋이라고 음.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왕창 하세요 라는 거 알아두면 음. 될 것 같은데요. 막 예를 들어 책만 왕창 읽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음. 시기에 드라마 몰아보길 왕창 하는 편입니다. 이걸 음. 인풋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창 드라마를 몰아보는 편이고요. 음. 뭐 예를 들어 누구는 막 요리를 왕창 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음. 그림을 또 왕창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왕창 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다만 게임이나 도박 같이 이렇게 중독이 되기 쉬운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런 음.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뜨개질같이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보이는 음. 성취감도 얻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쨌든 이렇게 때려 넣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계시 내리듯이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뭐 토크 토론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음.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 음. 이거 좋아하네. 나 이거 음. 잘하네.' 같은 것들을 이 노잼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면 또 금방 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약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이 노잼 시기 충전의 방법이 되는 편인데요. 아마 이제 노잼 시기가 오는 이유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극복하는 음. 방법도 다를 테니까 음. 하나님과 쪼금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는 아예 엄청 타이트하게 목표를 세워서 운동 같은 걸 해 보기도 하고 음. 뭐 원데이 클래스나 뭐 평소에 음. 좀 하려고 '해 보면 재밌겠다.' 싶었지만 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도전해 보거나 새로운 음. 걸 일단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노잼 음. 시기가 제 경우는 새로움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새로운 음. 걸 좀 채워 넣는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자기 캐릭터를 파악해 놓는 게 이 노잼 시기 극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시기가 지나가고 현타가 오지 않을 방향으로 노잼 시기에 시간을 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어 중요하네요. 예를 들자면 제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지쳐 보이거나 뭐 사실 번아웃도 노잼 시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럴 때 좀 주위에서 "쉬어라. 이번 주말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이렇게 음.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저한테는 최악의 쉬는 방법이거든요. "주말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저한테 너무 달콤한 말인데요. 어. 저는 진짜 막 집에 전구를 가는 게 됐든 뭐 아니면 어디 음. 대청소를 하든 책 정리를 하든 뭔가 이제 한 게 있어야 어떤 일정 음. 기간에는 '뭐라도 해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음. 사람이어서 노잼 시기를 탈출했다고 한들 내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쉬기만 음. 하면서 몇 주가 흘렀다면 스스로를 굉장히 한심하게 느낄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더라도 책 읽는 건 이제 저한테는 그냥 좋은 여가 활동이니까 음. 그거라도 책을 읽더라도 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메시지를 쓴다든지 뭐 음. 그냥 10년 후 계획을 뭐 당장 필요하지 않았지만 세워 본다든지 음. 요런 걸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음. 그리고 저는 '게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인제 중독이 되는 스타일이면 좀 주의를 음. 해야겠지만 게임이라는 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몰입을 해서 레벨업이 됐든 아니면 음. 뭔가를 컬렉션을 완성하는 게임이 됐든 결과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게 음.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저희가 일상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맞아요. 되게 빨리 끝판왕을 깰 수 있는 음. 것이기도 하니까. 네 뭐 이게 진짜 저는 스스로 좀 '게임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빠져 있다가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좀 '아 나 좀 약한데? 유혹이나 중독이 좀 약해서 음. 빠져나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면 시작을 안 하는 편이 더 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선님이 아까 저희 노잼식의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걸 해 보는 걸로 인생의 음. 의미를 찾고 노잼 시기를 탈출한다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하게 하나 정도는 새로운 걸 시도해서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것도 노잼 시기 탈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게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인 거니까 신선한 감정을 불어일으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 같죠. 음.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집중할 게 있으면 확실히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요. 음. 유튜브에 보니까 요런 시기에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음.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시기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딱이다.'라고 생각을 음. 했고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에 갈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걸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도파민 충전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 사람 조심해서 만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방법은 쪼끔 좀 추천해도 되나 싶긴 하고요. 음.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별로 새로운 게 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지만 막 식단까지 관리하고 매일매일 체중 재고 이런 다이어트는 저는 인생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음. 저의 노잼 시기를 빨리 극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 새로운 걸 일상에 더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네 사실 해 봤는데 새롭긴 했는데 '재미는 좀 없다. 나랑 안 맞는다.' 요런 음.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것 자체도 플러스니까 네 마 좋은 탈출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봉사활동입니다. 음. 저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왜 이런 시기는 약간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이 효능감을 채우기에 '봉사활동이 최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음. 어떤 꼬마도 아니고 애기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이렇게 놓쳐 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서 이렇게 주워다 준 적이 있는데 엄청 막 꼬물락거리는 애기가 너무 귀엽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줘서가 더 크긴 하지만 되게 '나 좋은 일 했어. 나 필요한 사람이야.' 요런 생각이 들고 되게 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주는 걸로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굉장히 윈윈이겠다. '나의 효능감 같은 걸 훨씬 잘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추천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저희가 이런저런 노력으로 인생의 재미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뭔가 '노잼 시기가 끝났다.' 하는 신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노잼 시기를 길게 겪어본 적은 많지 않은데 아까 인제 음. 업무에서의 노잼 시기를 음. 이야기했을 경우는 음. 직무 전환이나 이직, 팀 이동 같은 걸 통해서 명시적으로 그냥 변화 자체를 만든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결과가 나와서 '이직에 성공했어.'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아 음. 내가 이직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시도하는 그 시기가 그냥 노잼 시기의 끝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하루 너무 지루해 가지고 노잼 시기에 이미 빠져들어서 약간 의욕 없이 그냥저냥 지내다가 '뭐라도 해 볼까?' 해서 그냥 그림 그리기를 사서 좀 해 본다든지 음. 아니면 맨날 미루기만 했던 대하 소설이나 엄청 긴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다든지 음. 그러면 인제 거기에 푹 빠지는 순간 '소설 마저 읽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퇴근을 음. 재촉하게 되기도 하고 음. '뭐 집에 가면 뭐 해?'라는 음. 지루함에서 이미 벗어나서 '빨리 가서 그거 드라마 마저 봐야지.' 뭐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탈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음. 맞아요. 노잼 시기는 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니까 뭔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노잼 시기는 내 의지로 끝냈다.'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게
실은 이게 뭐 무슨 이력처럼 언제부터 뭐 예를 들어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노잼식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예, 시작하는 것도 약간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약간 재미가 없네?' 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끝나는 음. 것도 뚜렷하게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노력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뭔가 '어 이게 너무 재밌잖아. 앞으로 음. 계속 이렇게 해 봐야지.' 요런 게 생기는데 그 시점이 노잼 시기의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물론 인생의 노잼 시기라고 해서 재미없는 날이 만 이어지고 재미있는 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유잼 시기라고 해서 맨날 재미있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음. 음. 그렇지만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의 빅재미를 찾게 된다면 다른 일에서도 활기를 찾게 되고 그런 게 인생의 유잼 시기를 맞이하는 거 아닐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노잼 시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깨달음을요 오늘 성당 가서 느꼈어요. 이게 음. 카톨릭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사 시간에 "평화를 빕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서로에게 음. 평화를 빌어주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화를 빌어주면서 문득 '아 내가 지금 평화로운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인생이 잔잔한 시기인 거잖아요. 음. 실은 인생에 이렇게 크게 힘든 일 없이 엄청 큰 파도 없이 이렇게 잔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다.'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영감도 막 떠오르고 '이 시기를 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뭐 요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노잼 시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를 얼른 끝내야 된다.'라는 조급함도 없어지고 그렇게 여유 있게 지금을 즐기다 보면 분명히 유재미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냥 '나는 지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렇게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토크 토론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노잼 맞아요. 시기를 탈출하려면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노잼 시기를 탈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뭐 알게 됐다면 그걸 이용하면 될 거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하나님도 이야기했지만 노잼식이라는 게 어딘가에 그냥 갇혀 있어서 그냥 정말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를 느끼는 요소보다 음. 재미없는 지루함이 더 큰 시기일 뿐이니까 음. 내가 잘 못 보고 있었던 숨은 재미들을 발견하기만 음. 하면 될 것 같아서 음.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를 잘 이용하자.'라고 음.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 노잼 시기를 지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음. 시기이네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제가 어느 날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떡하니 "요즘 들어 인생이 재미없고 무기력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는 제목의 영화 음.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알고리즘이 내 마음까지 읽는 거야?' 싶어 가지고 눌러 봤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영화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여서 오늘 디저트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 영화 굿모닝 에브리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영화네요. 음. 레이첼 맥아담스 다들 아시죠? 이분이 뉴스피디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게 한순간 한 프로그램에서 잘려요, 그분이.
그리고 음. 다른 방송국에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예전에 잘 나갔던 마이크라고 하는 유명 앵커와 함께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음. 둘이 굉장히 부딪히는데 어떤 점에서 부딪히냐면 이 마이크라고 하는 앵커는 되게 티피컬한 전통적인 앵커예요. 그래서 아침 방송인데 정석적인 시사 뉴스를 하고 싶어 하죠. 음. 그래서 막 시청률이 막 떨어져요. 아침에는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시청률을 올려야 하니까 막 이걸 올리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일상을 버리면서까지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뭐 어떻게 저렇게 해 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가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는 정도까지 승승장구하지만 결국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나와 내 음. 주변도 돌볼 줄 알게 되었다.' 요런 내용입니다. 음. 제목이 약간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처음 들어와서 건네는 첫 마디 같은 그렇죠. 맞아요. 느낌이었는데요. 뉴스와 소재라고 하니까 너무 와닿네요. 음. 뭔가 영어 라디오 듣는 느낌도 달고. 그쵸, 그쵸. 아침 네. 뉴스 딱이죠. 예. 어 너무 큰 갈등과 긴장 없이도 좀 음. 즐겁고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이게 잊고 있던 열정을 깨우는 영화라고 많이들 소개하시는 영화더라고요. 음. 우선 저는 베키로 나오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굉장히 예뻐서 봤고요. 음. 해리슨 포드가 그 마이크 앵커로 나오는데요. 그 둘의 케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영화 인턴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잖아요. 그거랑 설정이 비슷해요. 이게 어. 연륜이 있는 남성과 이게 젊은 열정이 넘치는 여성의 그런 케미 관계잖아요. 설정이 비슷한데 좀 해리스 포드가 연기한 마이크가 굉장히 괴팍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센 그런 음. 캐릭터여서 인턴이 좀 괴팍한 인턴 영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기 좋고 보고 난 후에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서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되면 좀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맞아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라 음. 그런지 좀 훈훈하게 끝나는 음. 오늘 주제랑도 그렇고 계절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은 노잼시기 탈출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고 나니까 한결 마음가짐도 가벼워지고 왠지 내일부터 인생이 유잼일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 음.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노잼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음. 그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 한 스푼을 더해서 모두, 모두 유잼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